네, 안녕하세요. 땅짓고 유일한 B급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GTX 신호선에 투자했다고 그러던데. 얘는 샀으면 틀림없어 이러는데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일도 생기겠죠. 열심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오늘은 흑성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서반포 하이엔드 브랜드 시장 선거입니다. 흑성 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고 또 성공한 곳으로도 꼽히죠. 11개 구역이 이제 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구역은 구역이 해제가 된 상태고 작년 5월 달에는 3구역이 일반 분양을 했죠. 그래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구역이 어디죠? 시공사를 선정을 다시 하려는 9구역이랑 그리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11구역, 지금 공공재개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2구역, 지금 아직 추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1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흑성 뉴타운 근데 왜 이렇게 열기가 뜨겁다고 봐야 돼요? 흑성 뉴타운이 이제 뜨거워진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정치적인 것도 연관이 좀 돼 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드디어 맞아. 다셨는데 그분이 구구역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상가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시세 차익을 상당히 남겼습니다. 10억. 네, 거의. 10억 남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안 삼았으면은 아예 또 가지고 계셨을 텐데 흑석 9구역이 부럽나요? 좀 부럽네요. 저 GTX 신호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흑석엔 투자할 돈도 없고요. 흑석 9구역이 지금 되게 지금 조금 핫해요. 왜냐하면은 시공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롯데건설이 이제 GS건설을 누르고 흑석 9구역을 이제 먹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흑석 9구역 조합원들이 롯데건설 좀 마음에 안 든다, 쫓아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롯데건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원래 25층 층고 제한이 있어요. 이 층수 제한을 롯데건설이 당시에 우리가 대안 설계로 풀어내겠다, 28층까지 짓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동작구랑 서울시에서 아니야, 안 돼. 이제 흑석 주민들이 야 그럼 28층 안 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도 좀 늘려주고 공짜로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여기가 지금 사업비를 이제 물가 인상에 상관없이 공사비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한 곳이란 말이야.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좀 공사비가 빠듯한데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공사를 더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문제가 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뭐냐면은 원래 있던 브랜드보다 좀 더 좋은 브랜드야 라고 해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DH. 현대건설의 DH, 그리고 그 아크로 대림, 지금 이제 DLENC죠. DLENC의 아크로, 그리고 지금 롯데건설도 이제 르엘이라는 브랜드를 또 출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흑석 9구역에서도 야 그럼 우리 르엘 해줘 한 거예요. 근데 이 하이엔드 브랜드가 평당 공사비 기준이 있어요. 건설사들마다. 보통 이제 강남권에 적용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토지비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평당 공사비를 보통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하는데 훨씬 더 비싸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평당 공사비가 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해야 하는 브랜드를 적용해달라는 게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해주면은 또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평당 450만 원에 늘 해줘. 그거를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건설사들이 흑석 9구역이 또 노른자이니까 이제 조금 푸시를 넣었나 봐요. 야, 우리가 하이엔드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흑석 9구역이 일단 그러면 롯데건설을 쫓아내고 보자. 그래서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재 그럼 어디가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곳은 이제 삼성물산의 레미안, 그리고 현대건설의 DH.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연하게 이 한강변 따라가지고 이 DH 라인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건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DH 브랜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되게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씀을 해드릴까요? 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 것 같은데? 길진 않은데 여기 흑석 9구역이 롯데건설 시공사 해지를 전에 조합 임원들 또 회의했어요. 너희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합 임원들이 이 조합 사무실에다가 용접을 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네.
구청에 이제 민원을 넣었겠죠. 야, 용접 해놨어 가니까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적 재산이라 가지고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절단기를 뭐 가져와가지고 뭐 문을 따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구구역이 지금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평당 45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때 동안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좀 더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흑석 구구역에서 시장 선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시장 선거를 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층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안댕 해가지고 반려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전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허용하겠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좀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바뀌면은 야 우리 대한설계 이거 28층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이제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흑석 구구역이 원래 6월달 이전으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 타임랩이 있었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고 다시 서울시장 바뀌면은 그때 28층 한번 다시 넣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구역은 누가 되는 게 좋아요? 롯데건설이 사실 아직 이 사업장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홍보관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롯데건설은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겠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관련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롯데건설은 이전에 계약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은 사업비 대여도 이자를 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 품질에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어디선가 충당을 하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아야 이런 건 좀 약간 어딘가에서 하자가. 그렇죠. 자재 좀 약간 좀 싼 거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3구역 같이 뭐 발코니 확장비 1,800만 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옵션비나 발코니 확장비 이런 데서 공사비를 충당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발코니 확장비라는 게 사실 이 공사할 때 그냥 하는 거라 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 일이 없어요.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한 100만 원 정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구역 그럼 매물이 얼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역이 되게 인기가 있는 매물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파리 대책 이전에 사업 시행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권리금을 제외하고 한 12억, 그러니까 합쳐서 한 19억 정도의 조합원 매물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네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비싸긴 한데 여기가 이제 서반포 뭐 지금 북서도 서반포 론이 이제 떠오르면서 거기다가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이 작년 9월 달에 전용 84 매물이 최초로 비강남권에서 20억에 맞아요. 거래가 됐잖아요. 어차피 입지도 괜찮고 9호선 라인이고 그러니까 투자하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라 가지고 근데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9호선이 지나고 있고 실제로 반포동과 근데 계속 9호선만 얘기하는데? 9호선밖에 없어요. 9호선밖에 없어요. 한강 일단 무엇보다도 한강에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약간 비웃잖아요. 서반포 하면 자기들이 언제부터 서반포냐 하는데 앞으로 정말로 여기가 서반포로 불릴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세한 건 중앙대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야겠죠. 갑자기? 중앙대 도시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서장훈 씨가 맞아요. 건물을 샀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2구역 조합원인 거죠 한마디로. 부럽나요? 최고 조금 부러운데 아니, 최고 스타가 투자할 때는 뭐 여러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흑석 뉴타운 다른 구역은 지금 요즘 어때요? 네, 흑석 뉴타운 다른 구역 같은 경우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에 9구역보다 사실은 엄청 늦었죠. 그런데 이제 11구역이 그 현충원 바로 옆에. 네, 현충원 바로 옆에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딱 현충원 딱 지나서 바로 왼편에 보이는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뭐 서울시 뭐 또 뭐 무슨 공모 설계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되게 빨리 진행을 해줬고 지금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서밋 브랜드 거기도 하이엔드 브랜드죠. 예, 서밋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 대우건설은 이제 그때 이제 강남에서 사실 삼성물산한테 이제 뺨을 한 2대 맞았잖아요.
10만포 15차에서 반포 3구에서 또 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를 갈았다 해가지고 11구역에 지금 이제 혼을 쏟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구역이 잘 진행될 것 같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 재개발을 맞아. 하냐 안 하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지금 성공을 시켜야 되는 지금 단계에 와 있잖아요. 여기를 대표로 꼽고 있잖아요. 그 어느 대표 네. 사업지죠. 그리고 SH에서 이 구역에 수시로 오면서 사업 계획서를 SH에서 대신 써줬다는 말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막 설명회도 되게 자주 하고 이게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용적률보다 좀 낮게 나온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정부에서 조금 용적률을 500%뭐 기대한 대로 500%까지 올려주고 공공재개발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추진이 단계라서 2구역 바로 옆에. 네, 이거 바로 옆에죠. 바로 옆에. 거기는 이제 완전 역세권이죠. 거기도 지금 이제 살짝 조합 설립이 다가왔다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건설사들도 벌써부터 뭐 플랜카드 붙이고 주민들한테 막 인사하러 다니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흑석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흑석 9구역 제가 뭐 흑석동을 투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11구역, 9구역, 지금 1구역, 2구역 다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다른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